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 전문가들은요, 이 삭제된 북한 원전 문건, 북원추 이렇게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현실성 없는 안을 무리해서 작성한 것이다라는 지적이 가장 많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무리하면서 만든 문서를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라면서 검토만 한 거라면서 왜 야밤에 몰래 들어가서 그렇게 무리하면서 지웠냐는 겁니다. 김서기관이 이 북한 원전 문건을 포함한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기까지 과정을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들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계를 2019년도 11월로 돌려서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청에도 이 산업부가 계속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문서 일부만을 제출했었죠. 그러자 감사원이 12월 2일에 이 김서기관 등의 컴퓨터에서 자료를 확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 전인 12월 1일 밤 11시에 김서기관이 산업부 원전 산업정책과에 들어가서 관련 파일들을 삭제한 겁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죠. 자,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자, 그러니까 당시 김서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발령받아서 배 만드는 데죠. 배 만드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 소속이었거든요. 그럼 다른 과이기 때문에 원래 일하던 그 원전 관련 과로 갈 수도 없는 입장이었는데 몰래 들어가서 지웠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쭉 설명 들었습니다. 검토고 아이디어 차원의 문서였는데 왜 그렇게 야밤에 가서 지웠을까요? 그것도 휴일날 밤에. 그렇죠. 밖에 있다가. 본인 말대로 하면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아마 신내림을 받았나 보죠. 뭐라고 말했던 사람 이 사람 아니죠? 이 사람이 검찰에서 그렇게 얘기를 그쵸? 했다고 전해주면서 별명이 그러니까 붙었죠. 감사원에 감사 들어오기 바로 전날 휴일날 밤에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불현듯 사무실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사무실도 아니고 다른 사무실 들어가서 원전에 가거나 자료 통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건데 그렇게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통으로 지웠다. 그게 뭐 우연히 이제 본인은 검찰에서 뭐 신내림 받아서 그랬다고 뭐 진술했다가 알려져 있는데 진짜 그랬는지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그냥 혼자의 단독의 판단인지 뭐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찌됐든 감사원 감사가 들어오는 와중에 문건을 삭제한 것도 좀 이상한데 그중에서 이 북한 원전 같은 거는 만약에 본인 얘기를 하면 단순 아이디어인 건데 뭐 정권에서 오다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청와대에서 시킨 것도 아닌데 굳이 이것까지 왜 지웠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공소장 공개되면서 검찰에서 지운 목록이 쫙 나오잖아요. 거기서 보면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던 그 월성원전 한수원 이사회 직전에 산자부에서 청와대에 보고하는 마치 한수원 이사회에서 원전 폐쇄가 결정될 것처럼 보고했던 그 문건. 그런 문건 같은 경우에 야 이거 만약에 감사원한테 들어가면 우리가 사전에 미리 다 짰다는 게 알려지니까 지워야 돼 하고 지웠다고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전 단체들 예를 들어서 뭐 동향 보고한 거, 야 이거 잘못 알려지면 사찰이나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지워야 되겠다. 그래서 지웠다고 칩시다. 이거는요 아이디어라면서요. 본인이 그냥 일하다가 갑자기 내가 생각해보니까 북한에 이거 지어주는 것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괜찮을 것 같아. 나 혼자 생각한 걸 쓴 건데 굳이 뭐 그것까지 지웠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뭔가를 좀 더 숨기기 위해서 혹시 지운 게 아닐까? 라는 저는 합리적 의심이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당사자들은 뭐라고 검찰에서 얘기할지. 네. 네, 저한테 아까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요? 왜 지웠을까요? 사후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개의 퍼즐이 있어요. 네. 퍼즐을 막 상상력을 갖고 맞춥니다. 네. 맞춰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림 보니까 전혀 다른 그림이 만들어졌어요. 네. 지금 논쟁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래요? 이 논쟁의 출발점이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된 거잖아요. 네. 왜 삭제했을까? 네. 왜 자료 그 파일에 있는 거, 그 북한 원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삭제가 됐을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확인된 사실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정황이에요. 그 당시 무렵에 있었던 일 가지고 전부 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건넸다고 하는 USB에까지 들어갔을 거야. 네. 다 추정이고 상상력인 거죠. 네. 확인되지 않았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이것만 풀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설명하셨잖아요. 공문 작성한 공무원이 직접 가가지고 내가 파일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삭제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탈원전 기조에 있어서 경제성 평가가 조작된 거 아니냐. 이거 가지고 감사원이 감사를 아니라는 했어요. 게 직접 본인이 가서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로그인을 해서 지웠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지금 아니 검찰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작성을 한 걸 작성한 다른 사람 컴퓨터에 있는 거를 지운 거잖아요. 작성자는 지금 이름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누가 작성했는지 아직 아무도 밝히지 않았죠. 아니 거기에는 다른 사람 그 컴퓨터에 들어가서 네. 그 지운 사람과 작성한 사람은 다른 것까지는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 얘기를 시간 드리겠습니다만 그 얘기는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지금 김서기관이 몰래 밤에 가서 다른 사람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지운 거는 맞습니까? 네, 맞죠? 지금 공소장에 나와 있는 그리고 거잖아요. 그 문건은 누가 작성했는지 산업부가 아직 밝히지 않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 컴퓨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성자와 지운 사람이 지금 다르다고 추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를 수도 있고 김성환 서기관이 있던 그 팀에서 작성한 거기 때문에 누구라고 특정 지을 수는 아니, 없지만 그래서 제 얘기의 김성환- 요지는 뭐냐면요. 네네. 그걸 떠나서 왜 지우게 되었냐는 거는 탈원전에서 그러니까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서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느냐 안 되느냐 네네. 가지고 감사원이 감사를 들어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원이 감사를 들어오면 여러 가지 우리의 것들을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작성한 것들을 다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네.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워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우는 과정에서 하나하나씩 다 들여다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폴더체로 지웠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 놓고 그리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한테 원정 원서를 제안한다라는 것까지의 과정까지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사안이 거리감이 너무 먼 건데 네. 이걸 다 추정으로 지금 연결해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로 다시 되돌아가요. 네. 다시 되돌아가서 남북 정상들이 만났을 때 원전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그것 때문에 이거 파일 지웠던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지나친 추정들을 가지고 그림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 다 하신 네. 거죠? 예. 자, 그러면 손조래 변호사님, 그 산업부에서는 방금 얘기한 이 부분, 그 왜 지웠는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산업부에서 이 부분을 명쾌하게 또 밝혔으면 해명을 했으면 이렇게 논란이 또 확대되지가 않을 텐데 이 산자부는 왜 이 부분을 밝히지 않을까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게 산업부 차원이 개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어떤 정책적인 의견을 가지고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아서 그 경위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다만 이렇게 공무원이 어떤 공적 서류를 이렇게 다수 이제 삭제하는 일이 지금 이 사건 말고도 지금 원전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서도 감사원법 위반으로 지금 구속되거나 기소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유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뭐 문서가 완결되어 있느냐, 상부에 보고되냐 그건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문서를 삭제했다는 그 자체 행위만으로도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이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네. 혹여라도 감사를 무마하거나 감사를 방해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발견이 되면 결국 수사를 받아야 되고 재판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잘 못한다 이런 비판 굉장히 많이 받죠. 네. 이 사건도 혹시라도 그 밤늦게 들어가서 이제 삭제한 게 결국 이게 드러나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예민해지고 공방이 가세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혹여라도 이렇게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가행 해석이 나와서 내 개인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피해를 받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으로 단독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거든요. 아니 근데 공무원이 아무리 그런 우려나 걱정을 많이 하더라도 하는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이렇게 불법 행위까지 저지르면서 그렇게 무리한 행동을 하는 공무원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저는 그 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네요.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불필요하게 오해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야밤에 삭제하는 행위를 통해서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야기한 것은 그 해당 직원의 어떤 잘못은 명백해 보인다. 네. 하지만 이 문건의 어떤 성질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정책 추진의 어떤 단계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오늘 너무 혼자 오래 조용히 계실 것 그런 것 같아서 같아요. 네.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야권에서는 이 부분을 제일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결국 이렇게 지금 장황하게 어떻게 보면 장황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의혹들을 늘어놓는 이유는 결국 윗선의 지시 때문에 이런 무리한 작성과 삭제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 지적을 하기 위한 포석을 깔아놓는 그런 차원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조선일보에서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요번에 문제가 됐던 이 삭제에서 문제가 됐던 김서기관을 비롯한 3명의 공무원들 예. 이 편지를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명 편지를 스스로 쓰게 해서 청와대에 전달하겠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인데 글쎄요.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거나 어디 논리적으로 가능한 상황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보도가 신빙성이 있는 건 뭐 취재하신 기사님이 그렇죠. 예, 말씀하신 예.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저게 이제 팩트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구명평지를 썼다. 이게 감사가 들어오는 건데 큰일 났습니다. 검찰 수사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 어떤 모 인사한테, A라는 인사한테 썼다고 가정을 하고 전제라고 말씀드릴게요. 구명편지를 왜 청와대에 썼을까? 썼다고 하면. 수사는 청와대에서 하는 게 아닌데. 검찰 고위직한테 하든지 법무부에 하는 게 낫지. 같은 내각끼리 장관님, 저 수사 좀 안 받게 해줘야지. 이게 맞지. 왜 청와대에 했을까? 그건 아마 백운규 당시 장관의 청와대 모 인사한테 저 얘기를 편지로 전달했다고 하면 청와대 저 인사가 이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쓰는 거죠. 네. 내용도 모르는 사람한테 밑도 끝도 없이 저 이것 때문에 감사받을 수도 있고 수사받을 수도 있고 봐주세요 하면 받는 사람 납득하겠습니까?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죠? 저 이거 내용 모르 이러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 편지를 쓴 것이 맞다고 하면 청와대 그 인사가 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돼서 사건에 어느 정도 관련이 돼 있고 이게 만약에 파장이 커지면 어떻게 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백운규 장관이 그 인사에게 저 편지를 쓸 것을 지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 조선일보의 보도가 맞다고 전제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알겠습니다.